네, 안녕하세요. 네, 주디입니다. 오늘 찍는 영상은요, 어, 뭐 누군가를 선동하고자 찍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겠네요. 뭐 이제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대부분 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약간 달라요. 중국은 사회주의면서 자본주의 국가죠. 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봤더니 한국이 좀 틀려요. 이상한 국가가 되었어요.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주의는 개인보다는 사회를 더 중요시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의 인정.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본을 더 중요시하고 일의 대가를 자본으로 대신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일의 대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내가 일한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퍼포먼스예요.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일을 통해서 자본을 얼마만큼 만들어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입니다. 대가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예요. 예를 들면 제가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매번 디자인을 해도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디자인을 해서 성공하죠. 그러면은 그 성공에는 이유가 있어요. 감각일 수도 있고 노력일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한국에서 디자인할 때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제 노력에 비해서는 큰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근데 어, 제 퍼포먼스에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결과를 내고 그 결과에 따른 대가를 받았냐면 저는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저희 직원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무임승차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이 대가는 이 퍼포먼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저는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의 99%는 그냥 무임승차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주의의 병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이름을 쓴 이 사회주의 속에 살고 있는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노동의 시간을 대가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퍼포먼스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본주의 세상은 노동의 대가를 시간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 인간을 시간으로 분류해서 뭔가 노예화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경영자들도 이런 마인드였어요. 나는 직원에게 얼마 이상의 돈을 줄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100억짜리를 해도 나는 너한테 월 500만 원 이상 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런 경영자가 대다수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대다수였어요. 직원을 노예 이상으로 안 봐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이 있잖아요. 기계화 됩니다. 인간이 기계화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노예가 싫어. 나는 더 내 퍼포먼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길 원한다 해서 창업을 하거나 또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더 노력의 대가를 받죠. 세상에 있잖아요. 비난받는 경영자들 많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경영자일 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입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지불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 한 번에 다 잘랐죠? 너 필요 없어. 왜냐면 너가 일한 대가가 나는 지금 시간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고 있는 건데 너는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시간을 때우고 있어. 그래서 자른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주의입니다. 특히 미국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을 자본주의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유럽식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의 그 돈을 받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회가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사회주의화가 됩니다. 투표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투표해가지고 사람을 뽑지만 이미 사회주의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화를 더 사회주의화 시켜주는 사람을 찍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점점 노예가 되고 있는 걸 의미하죠.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직원을 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미 경영자들 마인드부터가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변했어요. 아니 그렇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조차도 다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갖게 되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의 대가라는 시선이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돈은 일의 대가이고 노력의 대가여야 하고 퍼포먼스의 대가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부터가 일단 틀렸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국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독재자가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점점 이 평준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평준화. 이런 말 있어요. 영어로 있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코스트 퍼포먼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이었다가 생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가성비라고 해요. 코스트 퍼포먼스. 가성비. 물론 대다수의 노동시장의 대표들, 그러니까 사장들은 가성비 있는 직원을 원해요.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은 직원을 원합니다. 근데 만약 미국에서 말이에요. 미국에서 내가 직원인데
그 회사에서 엄청난 실적을 올려준다면 미국에서는요, 당연히 그에 걸맞는 포상하고 월급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노동의 대가라고 봐요. 이 퍼포먼스의 대가가 이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자들 마인드가 가성비만 얘기해요. 직원을 상대로 노력의 대가보다는 가성비로만 취급을 하죠. 코스트 퍼포먼스.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코스파라고 해요. 코스파라고 하죠. 코스파. 코스트 퍼포먼스. 코스파라고 하는데, 이 코스파가 이제 가성비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의 오너들은 직원들을 이걸로만 봐요. 코스파. 가성비 좋은 직원을 뽑으려고만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으면은 절대 자기가 오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한민국이 뭔가 이상해요. 정치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마인드는 뭐냐면, 사회주의적 마인드는 뭐냐면, 돈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라는 거는 노동의 대가예요. 노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이건데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값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맥도날드에 가시면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 이제 직원일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빅맥 버거를 시키면은 뭐 소고기 패티를 굽고, 뭐 빵을 굽고, 뭐 치즈 올리고, 레타스, 양상추 올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매뉴얼이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결과값이 정해져 있어요. 매뉴얼이라는 거는 결과값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결과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서 햄버거를 1000개를 만들어도 이미 이 사람은 이 결과값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르바이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예를 들면은 슈퍼마켓에 가면은 가판대에서 계산하는 분이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슈퍼마켓 가산대, 그게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물건을 주면은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을 찍어서 결과값을 알려주는 일을 해요. 네, 이것도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디자인을 선택했냐면,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과값이 틀려요. 굉장히 랜덤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성장을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전문직을 선택한 거예요. 전문직이 아닌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들은 이미 결과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공무라고 합니다. 공동의 업무. 이미 공통된 업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무는 공통된 업무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통된 업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안하지만 제 공무원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공무원.
근데 왜 제가 왜 공통된 업무라고 하냐면 공무원이라는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이겁니다. 공통된 업무, 매뉴얼에 짜여져 가지고 움직이는 로봇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업무. 근데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돈은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퍼포먼스에 대한 대가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주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노동이 아니라 존재 이유만으로 준다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인간이 노예가 돼요. 이걸 익숙해진다? 이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란 노동에 대한 대가인데 돈은 그냥 돈이에요, 돈. 돈을 지켜주는 게 바로 자본주의 민주주의예요. 인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켜주는 개념이 바로 국가라는 개념이고 그 국가를 유지하고 가는 것이 바로 자본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자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자유민주주의 속에 이 자본을 지켜주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걸 지켜주는 거는 국가의 존재 이념입니다. 존재 이유죠.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국가가 이 돈에 대한 대가를 잊어버릴 경우 굉장히 위험해져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냐면은 이걸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은 노동 이것이 이퀄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돈은 존재 이유로 준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 사회가 끝나요. 이게 하나의 사회주의고 이걸 익숙해지면은 사람들은 점점 이 돈을 원하게 돼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국가가 이걸 해줘야 된다고 믿게 돼요. 예전에 미국이란 국가가 대공황에 빠졌을 때 그때 어떤 정책이 있었죠? 네. 노동의 대가, 니들 일해라. 그래야지 돈을 줄게.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 정책을 발표하죠. 뉴딜 정책.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걸 했어요. 뉴딜 정책. 한국형 뉴딜 정책. 뭐 그런 것도 했었고 뭐냐면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국가가 일을 만든 거예요. 일이 없다? 일이 없어서 국민이 가난해지니까 일이 없어서 일은 돈인데 일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은 돈인데 일거리가 없으면은 국가가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만들어서 그걸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이제 미국의 당시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왔을 때 미국이 처음으로 돈을 뿌립니다. 예. 미국도 변했죠. 사회주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돈은 존재한다고 해서 주면 안 돼요. 이러면 사회가 썩어버립니다. 거기에 익숙해지고 당연히 국가는 그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돈은 노동의 대가일 뿐이에요.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버는 게 이게 바로 진짜 자본주의입니다. 자,
이 사회주의 제가 구분을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지금 우리나라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풀겠다고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를 모토로 걸고 있는 그 당에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뿌리겠대요. 민주주의 당이라고 칠게요, 그냥. 그 당에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그냥 주겠대요. 그렇게 하재요. 계속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냥 주겠대. 왜? 어려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 만들고 그 대가를 주는 사람이지 노동의 대가를 존재의 이유만으로 줘서는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북한이라는 그런 국가에도 적응할 수 있어요. 어떤 나태해지고 내 노력의 대가가 돈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난 돈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개 돼지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개가 뭡니까? 댕댕이가 존재 이유로 사람이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그쵸. 그게 개돼지가 아니고 뭡니까? 그게 바로 개돼지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민주당을 딱히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국민의힘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저는 이걸 하나의 내란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의 뭐냐면 국민에게 돈을 준다. 왜 줄까요?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 헌신했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했거나 또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나쁜 상황에 처했거나 그런 사람은 공동의 이익입니다. 공동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사회가 돈을 줘야지. 사회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이게 저의 생각이고 좌파적인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좌파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냥 달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존재하니까 달라. 이게 바로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말 미안하게도 저도 저기 발가락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못 걸어요, 사실. 그리고 제 아내도 다리 수술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인이야. 보살펴줘. 이게 돼선 안 돼요. 사회적 지원은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장애인이니까 보살펴줘. 내가 장애인이니까 나는 데모할 거야. 우리도 장애인이니까 같은 기차를 탈 수 있게 만들어 봐. 그걸 할 수 있긴 한데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불공평한데 니를 너무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국가라는 거는 그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은 그래요. 국가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대가는
돈은 말이에요. 돈의 대가는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래서 국가는 이 장애인들에게 그냥 줄 게 아니라 돈을 주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필요하고, 그래서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뭐가 잘못된 거냐면 공공사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삼성, 니들 장애인에게도 일을 할 수 있게 일을 만들어. 이거는 사회주의예요. 이건 제가 생각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가 생각에 진짜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내 기업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돈을 줘야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아니 내가 직원한테 월급을 주려면은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 돼. 돈 벌기가 쉬워요? 제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도 회사 나와가지고 돈 벌려고 하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수익 모델을 찾는 게 너무 힘들어. 수익 모델.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익 모델 찾는 거예요. 수익 모델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남한테 월급 받으면서 20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생활해봤더니 나도 기업을 할 만해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죠? 안 돼요. 내가 직원을 뽑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일을 하냐고. 수익 모델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직원들이 내 밑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게 안 돼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기업한테 국가가 말이야. 국가가 기업에게 야, 니들 돈 잘 버니까 이제는 장애인을 위한 일을 만들어. 명령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장애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업은 당연히 장애인을 위해서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제는 장애인들이 오바를 하기 시작해. 이제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전차에서 데모하고 기업 가서 데모해요. 그리고 이제는 시급 있잖아요. 시급. 노동의 대가가 돈인데 이제 시간의 대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의 대가를 올리면은 자기들한테 이익이니까 이 노동단체, 이 노동조합이 시간의 대가를 올려달라고 데모를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국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체 분위기가 다 시간의 대가는 돈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방향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국가의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기업이 무슨 저겁니까?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 직원을 못 잘라. 그 사람이 월급 도둑이 되었는데도 자를 수가 없어. 그런 걸 만드는 게 저는 사회주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쪽에 왔죠. 그러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 사회주의 국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국가는 일본. 사회주의 국가가 된 곳 제가 한번 볼게요. 독일도 사회주의 국가가 됐어요. 한국.
그래서 다들 몰라. 지금 자기들이 선진국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기들이 잘못되고 있는 걸 몰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럼 미국은 이렇게 안 할까요? 왜 미국은 이런 게 옳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이거 안 할까요? 근데 끝까지 이걸 안 할까요, 미국은? 왜 그냥 함부로 사람을 자르게 하고 그럴까요? 왜 후진국처럼 그럴까요, 미국은? 이걸 선진국이 것처럼 얘기하면서 뒤로는 왜 안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 국가가 유지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나라 넘어가요. 그냥 망가져요. 사람들이 평준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뭘 믿게 되느냐? 존재는 돈. 익숙해지면서 점점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믿게 돼요. 네.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점점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시간의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점점 결과보다는 노력보다는 존재의 이유를 어필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데모를 하고 야 우리가 지금 있으니까 노력을 해. 점점 남 탓을 하게 되고 자기는 점점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얻어가려고 하고 점점 남에게는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고 그리고 어떤 희생양을 찾고 네,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 아내는 독일 사람이죠. 제가 아는 이 세 개 국가는 똑같은 상태예요. 지금 먼저 간 국가가 있어요. 먼저 사회주의 국가로 이동하신 국가가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먼저 가신 국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스웨덴이에요. 그리고 또 먼저 가신 국가가 있어요. 그리스. 근데 거기보다 먼저 간 국가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가 사실 제일 먼저 갔어요. 그거 따라갔어요. 그리고 대표 주자가 있죠. 베네수엘라. 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넘버원은 이 동네였어요. 이쪽 동네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따라간 게 그리스 그리고 스웨덴이에요. 왜냐면 국민들 선동하기 딱 좋아요. 야 우리가 복지를 해줄게. 복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집에다가 좋은 것들 사놓으면 좋지. 그게 다 돈인데. 내 집에 뭐 러닝머신 좋은 거 사둬요. 아 좋아. 탈 땐 좋겠지. 그거 다 짐이거든. 그거 다 전기세야. 유지비가 들어요. 차 좋은 거 사지. 능력도 안 되는데 좋은 차를 사는 거예요. 그게 다 복지. 나라가 그냥 돌아갑니까? 다 돈으로 돌아가지. 네. 복지를 늘리면은 투표가 올라가. 우리한테 투표를 많이 해줘. 네, 이렇게 하면서 정권 집권을 해요. 이게 잘못된 정치죠. 이걸 우린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딱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리냐, 왜 사회주의 국가가 돼버렸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방이에요. 이거는 국민이면 다 해야 돼요. 국방의 의무.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건데 이 의무를 대가를 준대. 대가. 이제 의무가 대가로 바뀌었어요. 월급 준대요. 이거를 이제 또 선동한다? 누가 선동하는지 아세요? 윤석열. 좌파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신우파가 한 거지. 윤석열. 이 아저씨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그거 있어요. 이 아저씨가 안 했어도 누군가는 했어. 시간의 문제였을 뿐. 왜냐면 이미 국가가 사회주의거든. 이미 이걸로 갔어. 이제 보세요. 다음 주자,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은 이제 국민한테 뭘 줄까? 그 고민한다? 어떻게 하면은 뭘 줘야지 이제 나한테 투표해 줄까? 그 생각해.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게 내 돈인가? 세금인데? 아, 세금 올라가도 뭔 상관이야. 어차피 나만 헤쳐먹으면 그만인데.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거 해먹고 나가면 되잖아.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다수가 그거밖에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바이든 빼고 그 어떤 역대 정권에서도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돈을 국민한테 뿌린 적이 없어. 바이든.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못 나와요. 근데 미국도 이제 점점 오염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사회주의 국가화 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미국은 아직도 자본주의 국가예요. 자본의 대가는 노동이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냥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는 무조건 일을 만들어야 돼요. 노동의 대가를 돈을 주려면 국민한테 그 일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입니다. 그게 미국이었어요. 그것이 통했던 국가가 미국이었고 이제 미국이 한번 돈을 주니까 다 따라하네. 그리고 이젠 당연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돈을 줘야 돼. 이게 사회주의고 익숙해지면은 이게 사회주의인지 몰라.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윤석열 신우파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좌파지. 신좌파. 윤석열 의무의 대가를 월급이라고 정해가지고 자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없애기 힘들어요. 이거 없애면 이제 쿠데타 일어납니다. 한 번 준 건 못 뺏어요. 그거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무원들 늘린 게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이 공무원 늘렸어요. 그럼 이제 이만큼은 내 표가 되는 거지. 공무원 늘렸어. 근데 늘리는 건 좋아. 이거 없애기 되게 힘들어요. 나 자르면은 투표해주겠어? 아니 늘리는 건 좋은데 이걸 또 자르면은 투표해주겠냐고요. 안 해주지. 그만큼 적이 생기는 건데 한 번 만드는 건 좋은데 이거 못 없애요. 못 없애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르헨티나 꼴 나거든. 못 없애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못 없애니까 한 번 만든 건 없앨 수가 없어요.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나라 무너져도 안 없애고 있어. 얘네들 미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만들면은 이 못 없애거든요. 왜 그러면은 부자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지 아세요? 왜 부자가 됐겠어요?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들하고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려요. 부자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그걸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옳고 사회주의 국가는 절대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점점 사회주의화 되는 곳에서 도망가는 거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점점 국가는 발전하기 위해서 복지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복지가 의무가 되거나 공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를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보험조차도 안 해요. 의료보험도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 혜택이 나쁜 곳이 미국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미국에 가면 알게 돼요. 미국은 공짜가 없는 국가예요. 네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라. 단 차별은 없어. 발하고 손이 달려있는 한 청소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온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고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미국입니다. 근데
야, 그러면 개천에서 용 못 나잖아. 네, 맞아요. 단계라는 게 있죠. 단계라는 게 있죠. 단계. 해리스 얘기 좀 할게요. 해리스. 이제 대통령 후보 되신 분. 이분 지금 대통령 후보잖아요. 이분 대통령 될 가능성 높아요. 이분 대통령 후보인데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화이트 칼라예요. 유색인종이죠? 아니에요. 유색인종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엘리트로 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저도 약간 알죠. 이것저것 알아봤으니까.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흑인들 다니는 대학교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워드라고 하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하워드. 맞나? 하워드 유니버시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닐 수도 있고. 아마 맞을 겁니다. 하워드 유니버시티가 어떤 학교냐면은 유색인종 학교예요. 역사는 길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흑인들 학교 다니게 하려고 만든 학교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이 한 방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해리스라는 사람은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자마이카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자마이카 관련된 저기 그 정치인으로 알고 있어요. 정치인인가? 그리고 어머니가 의사예요. 어머니가 저기 그쪽으로 좀 저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두 부모가 아주 돈이 짱짱해.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밑에서 큰 사람이 해리스예요. 단 한 번도 돈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 얼굴은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길 갔어. 여길 간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미국 흑인들 다니는 학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의 그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저도 좀 찾아봤죠. 근데 이 사람이 저기 그 바이든 이후에 이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 이 사람이 되면 좀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해리스 얘기를 했지? 이제 여기 뭔가 좀 이 사람 저건데 좌파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좌파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좌라는 건 뭐냐면 국가를 약간 반대의 방향으로 보내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하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사람을 우파라고 해요. 그동안에 미국 공화당의 정치를 보면은 미국 공화당은 노동의 대가 이퀄 돈 이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 좌파는 뭐냐면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실 좌파죠. 근데 저는 어떤 좌파냐면 우냐 좌냐 그것보단 나의 행복이 우선이었어요.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진다면 나는 그게 우파라고 보는 시각이고 국가가 미래적 방향, 미래를 봤을 때 국가가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간다면 그거는 전 우파예요. 그게 사람들이 좌파라고 하든 우파라고 하든 간에 저 개인적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대중은 우파였고 김영삼은 좌파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우파였고 이명박은 제 개인적으로 좌파였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저거였거든.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시간으로 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엔 좌파였어요. 박근혜 좌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도 제가 보기엔 좌파고 윤석열도 제가 보기엔 좌파예요. 미안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는 국가관은 이거거든. 노동의 대가는 그러니까 미국적인 사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스웨덴,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국가고 이미 이들도 이쪽 따라가고 있고 그리스가 좀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글쎄요. 한번 무너졌는데 이제 어찌 됐는지는 봐야죠. 여기 한번 망했잖아요, 그리스. 그래서 독일한테 엄청나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풀리니까
독일을 딱 무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전향되는 국가가 있어요. 네,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이들 특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만드는 국가인데, 뭐지? 평준화돼 있어. 그러니까 노동을 해도 일의 대가는 뻔히 정해져 있어요. 예, 시간의 대가로 치니까. 노력을 안 해. 노력을 해도 똑같거든.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나의 대가는 정해져 있어. 누가 노력합니까? 개천에서 용 안 나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예, 국가의 평준화, 예, 국가의 국민의 노예화가 진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노예를 낳아서 기르겠어요. 개나 기르지. 그래서 국민들 개 키우고 있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하다. 사회주의화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정치인들은 이제는 점점 자신의 표를 더 올려서 어쨌든 정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그게 포퓰리즘인 건 자기들도 알 거야. 우리의 미래가 어찌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가 정권을 먹고 우리 패밀리가 부자가 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국가가 중요하나? 예, 이런 생각이 돼버렸고, 솔직히 저도 이제 외국 나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가 잘 되는 게 이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저도 좌파예요. 그럼 저는 뭐냐? 저는 어차피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이미 여기로 갔어.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다수가. 그리고 그걸 원해서 계속해서 문재인이나 앞으로 또 제2의 문재인 이런 사람들 뽑아줄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대중은 우파라고. 약간 좌파적인 그걸 가진 우파예요. 그리고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좌파인 사람도 있죠. 예, 김영삼. 예, 국민들 노예화 시키기 프로젝트. 노무현이 좌파일 것 같아요? 철저한 우파예요. 이 사람은 좌파를 인정하지 않아요. 좌파 쪽에서 나타난 대통령일 뿐, 이 사람은 철저한 우파적 대통령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좌파였죠. 그래서 자기들 좌파에게 공격 맞고 탄핵당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암만 대통령 돼서 보니까 자기 당이 쓰레기야. 그래서 자기 당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당한테 탄핵 받은 대통령입니다. 네, 노무현. 오히려 상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죠. 네, 우파입니다. 우파. 노무현은 우파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신좌파, 이 사람이죠. 윤석열, 신좌파라는 사람이 우파라는 명패를 들고 와가지고 신좌파. 덕분에 이제 나름 우파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은 어쨌든 여당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문재인 곱하기 2죠. 문재인의 2배입니다. 예, 스케일이 더 커요. 이제는 공무원 몇십만을 늘린 게 아니야. 이제는 무려 수십만 명에게 월급을 주고 있어. 뭐는 대가야. 나는 이걸 만들었어.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라가 개판이에요. 과거에 어떤 그런 건 있었어요. 노력하면은 그 노력의 대가가 온다. 근데 지금은 노력해도 대가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아이를 낳을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내 아이가 노예가 되는 게 뻔히 보이거든. 근데 이 노예가 될 국가에 내 자식을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게 가장 커요, 사실. 이제는 연애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 위대한 김대중은 한명숙이라는 좌파를 여성부 장관에 올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페미니즘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이게 다 그게
좋은 게 있고 흑과 백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다 대통령들 보면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아쉽게도 박근혜 이후로는 다 나쁜 점만 있어.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이 3, 4번 우리나라는 현재 나락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은 더 심각해요. 이 사람 2배일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 곱하기 2배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다음 정권 교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상태. 그러면 그 사람 누구냐? 정해져 있죠. 누군지. 네, 이재명입니다.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은 저거예요. 국민 노예 프로젝트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25만 원. 그 사람입니다. 공동의 이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내가 표받기 좋으니까. 왜냐면 국민들이 다 사회주의 쪽으로 물들어가지고 이미 다 사회주의화 돼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탈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알고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돌아와요. 대한민국에 변하지 않는 이상 안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잘 몰랐어요. 좋아질 줄 알았지, 사실. 그래서 솔직히 도망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 집 날려가지고 못 도망가고 있어요. 예, 다시 이제 그 복구하고 나가야 돼요.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대한민국 좌파국가 되었고 제가 보는 시각으로 좌파 우파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다만 우파적 성향이 있는 건 확실해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이 좌파적 성향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또 부패한 사람도 있고 대다수는 다 탐관오리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의 대가는 돈이고 그 노동의 대가를 돈을 많이 벌려면 퍼포먼스를 올려야 된다는 이런 어떤 게 중요한데 이제는 시간을 때우는 그런 공통된 일을 하는 이런 공무원 사회로 변질되었고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결국 자신들이 다 잘못한 건데 어떤 희생양을 찾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고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어차피 선거철도 아니에요. 지금 선거철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선거 다 끝났어요. 이제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 건데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돼요.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막 목소리 막 지른다고 큰 소리 친다고 국가 안 바뀝니다.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관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우파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왜 저는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마인드가 지금 좌파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냐면 저는 이제 국가를 버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애초에 국가를 버렸고 처음에 한번 지금 돌아왔지만 다시 떠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우파여야 하지만 국가가 잘 돌아가려면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 때 국가가 좌파로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그 대가가 없는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심각한 상태였고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네, 제가 문재인한테 투표한 사람이에요. 예, 잘 모르고
제가 문재인에게 투표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하고 윤석열을 찍어야 되는데 도저히 찍을 데가 없는 거야. 아니 이재명은 윤석열 곱하기 2고 윤석열은 문재인 곱하기 2거든. 어디에다 해야 돼 이거? 예, 찍을 데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여기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저는 우파 좌파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박근혜가 나라 말아먹었는데 거기다가 홍준표를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 우리나라 국민이요. 그래도 최선의 선택은 합니다. 근데 다음 최선의 선택은 또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예, 국가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이 뭐냐?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으면 최고인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면은 뭔가 될 것 같죠?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갔다가는 노예됩니다. 거지 돼요, 거기서. 준비가 완전히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나가야 돼요. 그 나라 언어는 최소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청소를 하든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직장을 구하시거나 거기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거지입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국이 싫으니까 나간다? 네, 그거는 끝나는 거고 한국이 싫어서 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준비는 하고 나가셔라. 나가실 거면 그게 안 됐다면 나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사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제2의 노무현이 필요하고 제2의 박정희 같은 사람 필요해요. 추진력 있는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쿠데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를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만든 이 공무원 늘리고 이 병사들 월급 올리고 이 국가의 의무관을 재정립하고 국가 예산을 줄여서 국민들 세금을 좀 줄여주고 그거 국민들 세금 굳이 그렇게 안 뺏어가도 나라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 나라에 탐관오리가 많다는 거, 도둑놈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윤석열 같은 사람 많고 이런 사람들 다 없애야 돼요. 이러려면은 우리나라 정치인은 물갈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국회가 리셋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국가를 위한 대전략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이미 정해진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요. 정해진 미래는 알 수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1등으로 갔고 그 다음 얘가 따라갔고 그 다음 얘가 따라가고 막 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쪽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그건 국민의 선택이고 알고 있는 미래를 가는 거예요. 국민이 변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노동의 대가는 돈이에요. 존재의 대가가 돈이 아니에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존재가 돈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사회주의입니다. 장애인은 보살펴줘가 돼서는 안 돼요. 저도 장애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보살펴줘가 되면 안 돼요. 완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른 지원책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자본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어쨌든 저도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노동의 대가는 돈이어야 하고 그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게 있고요.
이 퍼포먼스는 노력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대통령인데. 국민을 위해서 노력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둑입니다. 우리는 도둑에게 국가를 맡긴 셈이에요. 탐관오리한테 국가를 맡겼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탐관오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이미 탐관오리예요. 그 사람을 다시 대통령을 만들어 줄지는 국민의 선택이겠지만은 리셋이 되어야 할 때가 오긴 했어요. 제 영상을 보실 분이 10분이 안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실 분이 10분이 안 될 거예요. 그 10분이 안 되셔도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해주면 좋겠어요. 예, 국가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국가가 결국에는 발전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모범 답안입니다. 다만 미국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시잖아요. 지금 의료보험도 적자 상태고 국민연금도 적자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창조경제인가? 아니 돈을 내고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그게 어떻게 적자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게 좌파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어떤 운용사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버핏인가?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이자율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돈을 내고 적은 돈을 내고 엄청난 돈을 가져가는데 그게 적자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좌파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것들 좀 잘 아시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내가 받는 모든 복지에는 다 누군가의 돈이 들어가 있고 그 돈은 누가 내지 않았다면 빚을 내서 가져왔다는 거고 그게 다 부채고 언젠간 그걸 누가 갚아야 된다? 네, 우리 후손이 갚아야 돼요. 다음 때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40대 이상 50대 이상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엄청 싫어해요 지금.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